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네. 아니에요. 저는 네. 되게 고모 같아가지고 저희 전라도 저희 고모들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 그 느낌이 이미지가?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전라도 그 느낌이 인터넷 그 영어 쓰실 때도 약간 그 느낌이 저희 고모들 친근했구나. 저희 고모도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한국에서 네. 약간 비슷해요. 그 이렇게 머리도 분위기가 짧고 지적이신 네. 그런 분위기들이. 네.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집중을 더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어떤 부모인지 뭐 그거를 뭐 평가하기가 스스로 궁금해요. 평가하기가 좀 애들이 그렇지만 생각할 때 네. 어떤 엄마인지. 참 부끄러워요. 그거 얘기하면.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15년 동안. 사역하고 또 일하고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특히 큰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놀아주는 건 아빠가 놀아주고 공부시키고 다닥거리는 건 엄마가 했기 때문에 엄마는 맨날 공부시키는 엄마는 엄마. 약간 선생님 같은 네. 느낌. 막 이렇게 프레스 주는 엄마. 아빠는 항상 같이 놀아주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 네, 지금도 대화를 아빠하고는 더 잘해요. 네, 엄마가 하는 거는 그냥 한기롭게.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둘 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제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야 되니까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네.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난다고요. 14살 차이인데 네. 큰애를 낳고 딱 이제 유학을 왔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애를 먼저 낳고 애를 키우면서 그냥 천천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딱 첫 애가 태어나니까 네. 둘째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애 낳고 저는 공부 안 하고 계속 애기만 양육하려고 했는데 막 전도사님이 막 밀어 넣으신 거죠. 시어머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1년을 애를 봐주게 하시고 공부하라고. 그리고 저를 밀어 넣어가지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거기 하와이 있을 그러셨구나. 때.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여기 이제 달라스에 와서 정착하고 뭐 교회 그때는 2년 정도는 목사님이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마에 한 10분 정도 있을 정도로 되게 아주 심한 교통사고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멈추셨거든요. 너무 이제 그 충격도 있었고 뇌를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되고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쉬고 성경 공부 문제집을 만들고 성경을 혼자 독학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5년 지나고 나서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했겠죠. 또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5년 정도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제 10년 차 접어드니까 저희 부부는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하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큰애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동생 달라고? 어머 세상에. 걔가 처음 꽤 컸을 텐데요. 그때가 한 중학교 그러니까.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3살 반 때 여기 달라스를 왔는데 처음 저희들이 이사 간 동네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갈랜드에 있는. 근데 거기에는 식구들이 다 둘씩 기본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얘만 혼자가 있어가지고 놀 때는 좋아. 동네 애들하고 막 시골 그 장난꾸러기처럼 놀 때는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집에 가면 딱 쓸쓸하니까. 집에 가면 다 동생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자기만 혼자 딱 그치, 들어오니까 쓸쓸하지. 처음에는 저한테 형아 놔달라 그랬거든요. 형아는 못 놔줘 그랬더니 그럼 남동생을 하나 놔달래요. 5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엄마 여동생도 괜찮아. 어머. 그러면서 놔달라고 막 예언을 하더니 저희가 이제 기도를 멈추니까 얘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 낳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기도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생긴 거예요? 네. 주셨구나. 4년 만에. 그러면 14살 차이, 그러니까 네. 14년 차이가 나는 네. 아들이네요. 뭐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조카?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작은 애가 되게 형아를 무서워했죠. 지금은 잘 지내고 형한테만 얼마나 가려고 그래요. 든든할까요? 형한테만 그러니까 가려고 그래요. 형한테만 가려고 그러고. 어떤 엄마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보셨다고? 예, 어. 제가 이거 여기 인터뷰 가는데 숙제다. 철저하셔. 엄마, 너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니 하고 세 가지만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냥 동문서답을 보냈어요. 엄마 가서 잘할 거야. 그러고 믿어주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왔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아, 그러셨구나. 둘째 아들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본다고 또 잊어버렸어요. 11월 달에 원고 쓸 때 아주- 물어본다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아주 좋은 엄마이실 거예요. 네. 네. 오늘 그건 숙제로 남아요. 네, 그 대학 시절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수교육 사실은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미국 공교육 네.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공립학교. 그러면은 지금 신학을 하시고 특수교육 공부를 또 하신 거예요, 사모님? 네. 음. 신학은 그냥 떠밀려서 아빠한테 떠밀려서 하와이에서 했고 네. 미국에 와가지고 달라스에 오셔서. 달라스에 와가지고 이제 그냥 뭐 저는 뭐 사역 그때 빈내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러셨구나.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역의 길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DTS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네. ESL 티처를 펄블릭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졸업하시고 박사학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공부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가 그 루트를 알려줄 테니까 공부를 하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머전시 플랜이라고 네. 보통 유니버시티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크레딧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왜냐면 이미 학점을 전공을 따는, 하셨으니까.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그 사모님의 루트를 따라서 이제 TW에 가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고 그래서 대학원 나서 과정을 특수교육을 이머전시 플랜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턴십 6개월 1년인가? 2년. 제가 이머전시 플랜을 짰는데 인턴십 여기서는 뭐 6개월 1년이 아니더라고요. 2년짜리가 그 몇 학점을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근데 2년 그 인턴십을 하고 12학점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6학점 네. 그리고 6학점이 컴퓨터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당시 막 컴퓨터 붐이 일었을 때니까. 그 특수 교육은 이미 뭐 어차피 그거 예, 하셨고 했으니까. 인턴십이 또 중요하니까 예,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짜서 학교에 했더니 그 인터뷰를 했는데 됐어요. 하이어가 되신 하이어가 거구나. 이제 네. 그 인턴십으로 된 거예요. 근데 페이가 되는 인턴십이었어요. 2년짜리. 그럼 지금 몇 년 차가 되신 거예요? 99년부터 했으니까 한 21년, 22년 와, 차 그럼 지금 들어가나 21년 사실 네.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동시에 미국 퍼블릭 그러니까 스쿨에서 학교를, 예, 특수교육 먼저 했죠. 교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교사를 먼저 하다가 이제 다리놓기 교회 시작하시고 이제 참빛교회 된 케이스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그러면 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꿈이라고 표현해라 소명을 이미 지금 네. 뭐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때 이머전시 플랜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좀 이제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한국의 그 장애인에 대한 법률 네. 이런 것들은 좀 배웠지만 미국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네. 혜택이 있고 이런 걸 몰라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청강 정도 하려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푸시하셔가지고 왜 청강을 하냐 자꾸 그냥 키우시네 사모님은. 네, 외조로 제가 네. 외조로 여기까지 한 거야. 왜 청강을 하냐 그냥 크레딧을 들어서 학위를 마치면 좋지. 그래가지고 뭐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두 과목씩 방학 때 뭐 두 네. 과목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네, 오늘 나오셔서 또 이게 특별히 그
미국 공립학교에서 매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아트 미팅에 대해서 좀 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런 법률적인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퍼블릭 학교에서 어떤 네.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미팅을 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이제 서비스 같은 거를 왜 우리가 찾고 찾아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이제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쵸. 내가 이렇게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다 했을 때는 학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예. 뭘 해야 되는지 예. 모르니까. 예. 네. 그런데 일단 우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한 것처럼 이 법치 국가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그걸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예. 거죠? 네. 그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떤 자녀분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네.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12학년 될 때까지 네. 지원을 해서 잘 키워야 네. 인디펜던트 할 수 있거든요. 독립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개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라에서도 힘든 것이 그렇지. 나중에 어른이 네, 다 돼서 책임져야 되죠, 오히려. 장애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네. 일단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인디펜던트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기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조기 교육. 3살까지는 병원을 통해서 EIS를 연결시켜서 다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3살부터 보통 우리 아이들은 4살, 5살 돼야 일반 아이들은 학교를 학교 가는데 가죠. 네. 3살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장애 아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래서 3살부터 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스피치나 아니면 아큐페셔널이나 피지컬이나 비헤이비어가 있는 경우는 비헤이비어 서비스까지 다 학교에서 프로바이드를 해주는데 그 프로그레스를 체크업해주는 미팅이 알드 미팅이라는 거예요. 어드미션, 리뷰, 디스미설 미팅이에요. 그걸 그러면 이제 학교에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딱 등록이 되면 네. 학교에서 이제 팀들이 이루어져요. 일단 교장,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제너럴 에드 중에 한 분, 스페셜 에드 중에 한 분, 그리고 어떤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 분, 스피치나 아큐페셔널 서비스 이런 분들을 그리고 뭐 부모님이 요청해서 뭐 다른 분들을 초대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네. 팀이 이루어져요. 알드 팀이라고 그래요. 팀을 이루어서 아이의 프로그레스를 계속 관찰하고 와. 네, 마니터를 뭐 해주는 한 거예요. 명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한 명인데도 한 한 명을 위해서 그 팀이 만들어져요. 와. 그럼 그래서- 그게 일반 퍼블릭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 꼭 그 스페셜 클래스가 없는 학교도 있지 않아요? 네, 없는 학교도 그렇게 아이가 파인드가 되면 아이가 있다고 진단이 되어지면 팀을 팀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와, 그렇구나. 다른 그 유닛이 있는 학교로 보내주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다 다 해줘요. 해주는구나. 네. 그 요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네. 학교에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팀을 꾸려서 도와주는 거네요. 요청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만들어줘. 만들어지는구나. 네. 이제 이게 뭐 진단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네. 아,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의사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자폐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폐는 좀 오래 관찰해야 볼 수, 경중에 알수 있잖아요. 따라 좀 다르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보고 좀 이상하다 해도 학교를 그냥 레귤러 클래스에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4살, 5살에서. 근데 그냥 이렇게 성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얘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데이터 커렉션을 하고, 이제 다큐멘트를 하면서 레퍼럴을 해요. 그걸 SST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다른 인터벤션을 쓰는 거예요. 이런저런 인터벤션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스페셜 에드에 레퍼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페셜 에드 팀이 이루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이 아이의 프로그레스를 점검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다가 뭐 또 더 필요한 뭐 기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연결을 네. 해주고. 만약에 그 학교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클래스가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면, 있는 클래스가 없다면 다른 학교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들으면 간단한 그 정보인데 그걸 모르면 굉장히 많이 헤맬 수 있어요. 그쵸, 헤매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특별히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그 상황이 닥치면 그냥 무조건 이제 귀국을 한다든지 뭐 정말 막 그럴 텐데 진짜 그리고 너무 이제 병원이나 그런 상황들은 사실 용어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생활 영어로는 사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그런데 감사한 많은데. 거는 통역도 다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드미링 할 때마다 세이프가드 페어런츠 그 프로시저럴 세이프가드를 다 부모님들한테 먼저 보내주거든요. 이걸 읽어보고 알아 미링에. 그러면 거기 안에 부모의 권리, 의무, 거기 프로세스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나서. 얘기하고 오도록.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 본 요구하면 다 프로바이드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어느 디스트릭트. 그래서 그걸 다 인지하고 통역사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안 해도 부모님이 바이올린거리거나 네. 영어가 부족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줘요.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특수 아동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경우는 아니고 정말 특수한 경우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들이 사실 흔치는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하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있는 연결해 분들, 주실 네, 이렇게 소개를 계시면. 해줄 수도 있는 정보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모님들이 그 알드미링 할 때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아이들에게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학교도 같이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그러니까 두드리는 만큼 네. 더 많이 열리나 열리는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협력해서 정말 좋은 팀이 이루어져. 부모님도 그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여기 달라스 텍사스에서는 3학년 때부터 스타 네, 시험을 맞아요.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데 레귤러 네. 시험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드미링에서 결정을 하는데 레귤러 시험을 보면 대학교 12학년을 마치면 그 디플로마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졸업증을 받을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어커모데이션이나 얼터너티브를 시험을 본다. 스타 어커모데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종이 한 장이 한 문제만 나와 있다든가 그런 아니면은 식으로. 어떤 패세지를 읽어준다든가 좀 양식이거나 질문을, 그런 거구나. 네.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어커모데이션이라는 건 어시스턴트거든요. 조금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얼터너티브는 완전히 포맷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네. 얼터너티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플로마를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설티피케이션을 줘요. 그냥 수료증 정도로만. 수료증 정도를.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기적인 모든 그치, 다 과정을 밟은 게 다 아니까. 밟은 게 아니니까 그런 수업을 듣지도 못했고 그런 동일한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그 설티피케이션을 가지고 2년제 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요. 4년제 유니버시티는 네. 못 가도 2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석세스풀리 학업을 하면 또 4년제로 편입할 수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드미링에서 다 잘 설명을 해주면 안내를 좀 어려서부터 잘 받고. 준비를 시키는데 그걸 잘 못 해줘가지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한 갭이 1년 차이가 있던 네, 아이가 4학년, 5학년 올라갈수록 갭이 막 많아지죠.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시험을 쫓아가기가 포기해버리는 힘드니까. 네, 맞아요. 포기하거나 시험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는 네. 거예요. 얼터네티브를 본 아이들은 계속 얼터네티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좀 미리 준비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레귤러 스타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타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마다 디스트릭마다 조금씩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 뭐 맵 테스트도 있고 ACP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뭐 스테이트 커먼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시험들을 조금씩 기간별로 이렇게 치러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는 게 미리 나오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미리 준비시켜주고 맞아. 스타 시험을 볼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스타를 보지 못하고 어커모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어커모데이션도 못 보고 얼터너티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시험을 선택해서 네. 좀 더 푸시하면 좀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데 네, 네. 조기에 와. 발견해서 특히 어렸을 때 그걸 해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되게 것 같아요. 정말 실제적인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해서 앞으로의 또 향후 비전 뭐 계속 갖고 오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뭐 리타이어도 하실 수 있고 하실 텐데 그 비전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사실, 제목과 함께. 네. 네. 비전이라고 아까 우리 목회 비전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어떤 꿈을 꾸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어여삐 네. 봐주시고 네.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마시고가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지금 미랄 선교단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요즘 이제 미랄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룹으로 아파트나 같이 사는 예, 거예요. 같이 사는 한 3명, 4명 짝을 이뤄서 살고 거기 그룹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양쪽이 다 일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장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 있게 되니까.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미국 시설에 가면 그동안 먹어왔던 밥, 그렇지 못 먹. 김치 못 먹잖아요. 그렇지 한국 외국 애들이 애들이니까. 한국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립잖아요. 미국 시설에 들어가면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해주는 이렇게 잔잔한 빨래 이런 것도 잘 못 해주고 그냥 그룹 활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안타까워서 부모님들이 그룹 홈을 많이 좋아하세요. 장애를 그리고 또 가지신 자립하는데 부모님들이. 애들이 예. 또 훈련도 많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그룹홈이 있으면 서비스 해주는 분들이 와서 집에 와서 봉사해 해주기도 주시니까.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잡도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서비스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한국적인 정서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꿈꾸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그래서 않고 사실 재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필요하고 테고.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셔요. 저희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을 그 광주 극장에서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가정에 장애인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작은 오빠가 간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저는 그게 간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 교회에 그 아주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가정에 그 오빠인데 그 아들인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들이 오빠 따랐던 오빠인데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초에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아이고. 그분이 중등부 그 회장도 했던 오빠거든요. 되게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그분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간질이 된 거예요. 보통 간질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가대도 못 쓰게 해요.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워낙 그 믿음이 좋으신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가대 연습도 하고 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연습하다가 쓰러지면 막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오빠의 간질은 장애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아픈 사람이 있구나. 다름으로 예, 진짜 예. 그렇게 이렇게 예. 받아들이신 그런데 거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둡지 힘들지 우리 어머님은 맨날 눈물을 흘리시고 뭐 아들 걱정되시니까. 아들 걱정하네. 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래 걱정 맞아. 원래 하시잖아요. 장애가 예.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룹홈. 네 그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오빠 쓰러지고 이럴 때 막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그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그렇고 얼마나 네. 많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장애 분류를 보니까 그 간질도 장애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장애인 가정이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구나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알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잘 해주고 또 잘 키워서 인디펜던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립을 가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은 맞아요. 계속 맞아요. 스트럭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마다 그게 또 다른데 갖고 있는 유치부에서 문제가.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중등부 갈 때 다르고 중등부 고등부 갈 때 대학교 갈 때 다르고 너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니터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컨설팅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 한국에서 봤을 때 그 홀투 복지관 같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아서부터 쭉 직업훈련, 재활 뭐 이런 것까지 다 서비스를 해주고 그룹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여기 달라스나 미국 다른 지역에도 많이 또 생겼으면 한인 사회에 이렇게, 한인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와 너무 꿈이죠. 멋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그거는 퀘스천이죠. 네. 하나님이 이거는 하게 주님 하실지. 손에 이제 있는 거고 맡겨드리고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 그런 복지관이 우리 찬빛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라도 시작이 됐으면 그리고 또 좋겠어요. 부모 교육을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그 신청 찬양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네. 네, 그 큰 길을 만드시는 길을 여실 주님을 하나님이 믿고. 열어주실 줄 네. 믿고.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냥 하나님 뭐 모르죠 우리인데 하지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반석이 싶고 기도처럼 동생 좀 제발. 그렇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몰랐지만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게 너무 네. 오늘 또 큰 도전이고 맞습니다. 주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네. 네. 저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경력도 있으시고 1세대.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그렇구나. 저희 달라스 디스트릭에도 한 한국 분이 서너 분 계세요. 협력해서 또 한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게 네. 하시면 더 좋겠네요. 네. 여기도 같이 나오셔서 저보다 더 좋은 정보들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네. 저희들이 또 그러면 모시면 좋겠네요. 우리 네. 아이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네. 네. 오늘 오늘 저희 너무너무 2021년 감사합니다. 첫 네. 게스트로 김숙희 사모님께서 나오셨는데 너무 진짜 도전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공감해 주셔서 근데 네. 이 잔잔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쫙 풀어가시는 게 쏙 빨려 들어가요. 너무 그 정말 큰 강점이신 것 같아. 네, 저도 조곤조곤 궁금했어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이실까 학생들한테. 또 학생들한테는 무서운 또 애들을 잡을 땐 잡아야죠. 네, 오늘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큰 길 내시는 주님, 만드시는 주님 찬양 듣고 마칠 텐데 저희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면 사모님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